안녕하세요. 지금 크립토 시장 가격만 보면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기반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지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가격 폭락과 견고한 성장이라는 기묘한 역설, 그 핵심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2026년 1월 22일 베스트픽 크립토 시장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 시장을 뒤덮은 폭풍, 휘청이는 디지털 골드 현상입니다. 도대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불안한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심리적으로 정말 중요했던 9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죠. 근데요, 이 폭락의 원인이 단순히 크립토 시장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외부 충격의 핵심이죠. JGB 6시그마 이벤트라는 건데요.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일본 국채 금리가 통계적으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수준까지 갑자기 치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돈이 싹 마르는 유동성 쇼크가 온 거죠. 당연히 투자자들은 위험한 자산부터 내다 팔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비트코인을 지탱해온 디지털 골드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지난 1년을 보세요. 비트코인은 13% 넘게 하락했는데 진짜 금은 무려 83%나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위기가 오니까 시장은 디지털 골드가 아니라 진짜 금으로 달려간 거죠. 실제 온체인 데이터를 봐도 이 암울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크립토 퀀트랑 글래스노드 자료를 보면 투자자들이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코인을 던지는 이른바 손실 실현 단계에 들어섰다고 해요. 시장의 공포 심리가 데이터로 확인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시장이 그냥 끝없이 추락하는 것만 같죠? 하지만 이 혼란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표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반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방향을 180도 틀어보겠습니다. 시장이 폭풍우에 휩싸인 바로 그 순간에 역설적이게도 제도권의 문은 오히려 더 활짝 열리고 있거든요. 그 단단한 기반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시장 폭락 소식과는 정말 정반대의 엄청난 소식입니다. 크립토 수탁, 그러니까 보관 서비스를 하는 대표 기업이죠. 비트고가 월스트리트의 심장인 뉴욕증권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했습니다. 이건 그냥 한 회사가 잘 됐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크립토 산업 전체가 제도권의 인정을 받으면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티커명 BTG5로 상장된 비트고 시가총액이 무려 25억 9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죠.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도 기관들이 이 산업의 미래 가치를 얼마나 높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비트고가 그냥 상장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도 파이낸스랑 손을 접고 자기 회사 주식을 토큰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솔라나, BNB 체인 위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한 거죠. 이거 뭐랄까 월스트리트랑 디파이의 세계를 직접 연결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ETF 자금 흐름을 보면 이 역설적인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맡긴 대표 주자들한테서는 거시경제가 불안하니까 돈이 빠져나가고 있죠. 그런데 솔라나나 XRP 같은 특정 자산에는 오히려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심지어 비트코인 펀드 중에서도 유일하게 바네크의 호들 펀드에는 역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스마트머니가 혼란 속에서도 다음 단계를 보면서 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모든 긍정적인 흐름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이야기, 규제라는 안개 속입니다. 이 타코 효과라는 용어, 이거 기억해 두시면 재밌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그린란드를 사겠다 뭐 이런 극단적인 정책을 막 밀어붙이다가 갑자기 없던 일로 하면서 시장을 엄청나게 흔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는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 크립토 시장이 여전히 거시정치라는 외부 변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워싱턴 DC 상황도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입니다. 한쪽에서는 DCIA라는 핵심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 보상 금지 같은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코인베이스마저 지지를 철회하면서 좌초될 위기인데, 다른 한쪽에선 그동안 앙숙처럼 느르렁대던 규제기관 SEC와 CFTC가 영역 다툼 그만하고 이제 협력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업계의 큰손들, 이른바 고래들은 각자 어떤 생존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네 번째 섹션에서 그들만의 게임 플랜을 한번 엿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손,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을 안고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일단 빚을 내서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런데 2027년 9월이 되면 이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풋옵션을 발동해서 현금으로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빚을 갚기 위해 들고 있던 비트코인을 강제로 팔아야 할 수도 있는 정말 아찔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리스크 때문에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계속 빚을 내고 주식을 새로 찍어내면서 공격적인 베팅을 하는 반면에 잭말르스가 이끄는 XXI 캐피털은 우리는 빚 안 낸다, 오직 회사가 번 현금으로만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선언했죠. 한쪽은 레버리지로 공격, 다른 한쪽은 현금으로 방어. 두 거인의 철학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전략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어쩌면 진짜 변화는 아주 의외의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려 91년이나 된 레스토랑 체인 스테이크앤쉐이크가 직원들 보너스를 비트코인으로 주기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수수료가 거의 없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썼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서 우리 일상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장기적인 미래는 어떨지 큰 그림을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섹션, 역설적 성장과 미래입니다. 28조 달러. 네, 28조 달러입니다. 이게 바로 아크 인베스트가 예측하는 2030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총 규모입니다. 지금 당장의 가격 변동이나 혼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이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 숫자 하나가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 장밋빛 미래로 가는 길에 위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위협일 수도 있는데 바로 양자 컴퓨터가 블록체인의 암호 기술을 깨버릴 수 있다는 퀀텀 위협이죠. 하지만 업계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스탠퍼드, 이더리움 재단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이 실존적인 위협에 맞서기 위한 준비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6년은 한마디로 역설적인 성장의 시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가격이 흔들리고 시끄럽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아주 깊고 단단한 구조적인 발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2026년의 시장은 과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의 폭풍 전야일까요? 아니면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잠시 움츠리는 거대한 도약의 발판일까요? 아마 그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역설적인 단서들 속에 숨어 있을 겁니다.